하고요. 상부 업타운에 있고요. 저는 사실 캄보디아 2년 전에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돼서 약간 좀 당황스럽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이 시간을 배우게 될 거는 이제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대학교에 가서 선교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이렇게 교육 선교를 하는데 그 대학 이름이 또 NPIC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라고 합니다. 네. 잠깐만. 저희가 여러분들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한번 좀 퀴즈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명하여 캄보디아를 아시나요? 더 너무 신나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엔터하면 얘가 흔들어요. 캄보디아를 아시나요? 네.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제가 호명할 거예요. 자, 근데 되게 쉬워요. 그래서 너무 쉬울 수도 있는데 내가 날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면 좋은 것 같아서. 네, 첫 번째 질문. 캄보디아의 수도는 제가 모르는 분들이 지금 모르는 분들은 사실 없네요. 하지만 저번 주에 처음 제대로 만난 재윤한테는 캄보디아 수도가 어디인가요? 오, 맞습니까? 프놈펜 맞습니다. 프놈펜이 어디 있나요? 밑에. 네, 프놈펜이 거기 있고 NPRC가 프놈펜에 있는 거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캄보디아를 아시나요? 빠밤. 네,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다음 질문은 다음 중 캄보디아 국기는 어느 것일까요? 네, 제가 저기 뒤에 보라색 후디를 입으신 분 제가 모르는데요. 어느 게 캄보디아 국기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내면 예쁜. 야, 또 준비된 거라. 네, 어느 것이 캄보디아 국기인 것 같습니다. 1번, 2번, 3번. 성함이 어떻게? 김민서. 민서. 네, 민서 자매 반갑습니다. 3번이요? 3번. 맞아요. 3번이 맞습니다. 이것이 캄보디아 국기입니다. 이거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인도. 오, 얘는. 오, 여기 아주 무식한 분들만 계세요. 네? 국기 속에 있는 게 앙크로 맞죠? 네. 그게 옛날 자기네들이 제국 그런 거 있어가지고. 네. 다음 거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아시나요? 빠밤. 흔들어줘요. 네. 다음 질문. 네, 캄보디아는 킹덤 오브 캄보디아를 약간 조금 알려져 있으면 캄보디아 국왕의 이름은 노로도 시하모니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캄보디아 왕국의 총리 훈센은 과연 몇 년간 총리의 자리를 지켰을까요? 동갑내기 친구 구현. 네? 몇 년인 것 같아요? 21년. 20일? 20일인가요? 28년 하고 오늘로 94일 이렇게 되는데요. 저분이 동남아시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한 나라의 리더로 그 리더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 아주 인자한 웃음으로 우리를 반기고 있네요. 네, 다음 슬라이드. 그럼 이제 제대로 캄보디아에 대해서 파헤쳐 봅시다. 네, 그들의 역사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앙코르 제국으로 돼 있고, 그래서 캄보디아 국기에
위에 그 앙코르와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잖아요. 완전 처음에는 앙코르 제국이었고 사이즈도 어마어마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힌두 문화의 결정체라고 하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과중한 토목공사와 그리고 집권층의 부패로 국력이 막 쇠퇴되고 있었을 때 다음 이제 13에서 14세기 때쯤 됐을 때 동쪽의 베트남과 서쪽의 태국이 강해지면서 그 압력이 눌려서 1431년에 앙코르가 함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도를 프놈펜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사이즈를 보면요, 아니 뭐 다른 일이 벌어져서 약간 이렇게 되기도 했지만 얘가 캄보디아잖아요. 얘가 파란 애가 예, 파란 애가 저렇게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저런 거 사진이 제가 그 MPLC 갔었을 때 거기 다니던 학생들이랑 페이스북 친구였는데요. 저런 거 막 올리면서 되게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분노가 있더라고요. 우리 저랬었는데 약간. 제가 다음은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는 그 유럽을 진출했는데요. 1863년에 프랑스 보호국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군 지배 아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1953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였지만 시하누크라는 그런 프린스 그분이 왕정사회주의 그리고 대외 중립으로 안정을 어느 정도 그래도 찾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1963년에 불교 바탕으로 사회주의 건설 국가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베트남 전대 북베트남의 측면으로 지원하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40년 이 동그라미 들어가는 게 이게 뭐 동그라미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스페이스가 없어서 1970년대에 이제 론드롤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제 친미 쿠데타를 해서 이제 요 분을 이제 오버스로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쿠데타 다음에 크메르 공화국, 그래서 크메르 리퍼블릭이라고 이렇게 만들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73년에 미국 군 지원이 끊기면서 폴포트 민주 캄푸치아 공화국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정권을 딱 잡게 되어서 1975년에서 79년에 그 크메르 루즈라는 루즈가 이제 불어로 빨간색이니까 빨간 크메르,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하게 되었는데 폴포트이 이제 리더로 있었는데 그 폴포트이 뜻이 political potential을 줄인 거 아니면은 politic potential 그 프랑스어로 그거를 줄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10년간 또 내전이 막 일어나고 되게 아주 되게 케어틱하고 평화를 찾은 지 되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음에는 저 이제 거기에서 제일 많은 것이 되게 타격이 컸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사역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볼 때는 되게 타격이 큰 게 크메르주의 그 킬링필드 그때인데요. 조그만한 클립이 있어요. 한 2분 정도 하는데 소리가 작으니까 캡션이 있고 영어로 됐어요. 이 사진들은 그 사람들을 죽이기 바로 직전에 찍은 사진들이라고 해요. 그 얼굴만 나온 것들은. 그리고 저거는 머리를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포지션을 잡게 하려고 머리.
감옥으로 바꾼는데요. 아까 그 캄보디아 여행, 그 선교 여행 갔었을 때 저기를 한번 들리긴 했습니다. Murals at the museum depict some methods of torture that were used. When the Vietnamese finally liberated the city, they took these photographs of hastily butchered victims. Just outside of Phnom Penh, the killing fields are one of the starkest testaments to the crimes of the Khmer Rouge. Thousands of corpses were found in these mass graves. 네, Hundreds of 거기까지 skulls are 해주세요. arranged by sex and age in the memorials. 네, 이게 네, 저희가 이제 선교여행 갔었을 때 저 감옥을 한번 들렀었는데요. 제가 그냥 함께 갔던 거기에서 같이 있었던 그 저희 선교사님 센터에 있던 친구랑 같이 걸어가다가 그 여자애가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What do you think? 그래서 근데 제가 그냥 약간 되게 쇼킹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더니 또 이제 그 여자의 또 의견을 물었더니 자기는 항상 매번 여기 올 때마다 너무 화가 난대요. I get so mad every time I come here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회복하실 거야. God will heal Cambodia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딱 내가 약간 선교행의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여태까지 제 나이 또래 아이들을 이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미래 캄보디아를 이끌어갈 아이들이구나. 이거에서 이제 회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구나. 그래서 지금이 진짜 추수의 때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영하네. 네, 카메라 루시가 활동한 기간은 3년 7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정말 인구의 4분의 1이 그냥 죽었는데요. 네, 그냥 학살이 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한 2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한 1,7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의 희생자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굶어 죽은 사람들 왜 학살되지 않은 사람들도 거의 다 포함해서 그렇게 친 건데요. 기존의 산업시설을 되게 다 파괴하고 공산주의식 농지 개혁을 위해서 그냥 다 그 지식인들에 대한 분노가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잘 산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또 분노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인, 유학생, 지식인, 그러니까 유학생이라면 외국어 구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지식인, 공무원, 교수, 의사, 약사, 전문직 아무나, 그 다음에 부유층, 부르주아 사람들, 구정권 관계자, 그리고 크메르 루즈 안에서 친월남파인 사람들까지도 다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막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너는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안경 낀 사람, 농부인데 그냥 안경을 꼈기 때문에 그냥 죽이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고요.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 얼굴이 하얗고 피부가 고운 사람, 시계를 찬 사람, 국제 경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운동선수 등등 그렇게 되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또 이제 분노도 많고 이렇게 상처도 많지만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이후와 그 전에 이제 베트남한테서 받았던 그런 억압거나 이런 것 때문에 또 페이스북 포스트가 많이 올라오는데 되게 베트남을 욕하는 그런 포스트도 많이 제가 종종 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네, 지금 캄보디아는 지금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일단 세 가지로 크게 보자면요. 테레바다 불교가 있고요. 테레바다 불교는
그게 중심이고 그 안에서 이제 또 힌두교와 애니미즘도 함께 이렇게 정착하게 됐거든요. 근데 힌두교는 앙코르와트 그런 앙코르 그 제국 그 시간 그 시대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계속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테라바다 불교의 특징은 구원이나 구제는 철저히 자신의 노력으로 달성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다의 가르침에 뭐 해탈 아니면 뭐 열반 이런 것도 되게 그런 나름대로 목적이긴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약간 힌두교가 남겨둔 다음 생 아니면 다음 생에 국왕이나 귀족을 꿈꾸고 그것을 이제 자기 신이 공덕을 쌓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약간 개념이 있고요. 그런 불교가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이 한 2%라고 하고요. 그리고 힌두교는 무너지기 전에 힌두교는 왕권이 시바신 제일 높은 약간 제우스 같은 그런 신 아니면 바슈누 신가 동일되어서 이제 절대 권력을 휘둘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앙코르와트 이런 데 막 투리스트 트랙션 이런 데 가면은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진짜 서민들의 희생을 정당화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건축물들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애니미즘이 그래도 조금 있다고 하는데요. 나바호 사람들과 비슷하게 자연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자연이 그냥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캄보디아 인구 70%가 폰토랩 호수라는 곳에서 이렇게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쌀농사를 많이 짓는데 쌀농사가 되게 메인 그런 인컴의 그런 소스이기도 한데 그 쌀농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이 물이 막 넘치거나 안 넘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농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이제 그것을 숭배하기도 했었고요. 또 열대 지방인 그런 나라로서 여러 무서운 동물도 있는 거 그런 거를 뭐 숭배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정령들이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날 때 이미 부여받았다는 자기 몸을 유지하는 19개의 생명 중 하나라도 몸을 뛰어가서 숲이나 강에 뭐 정령과 어울려 있으면 그 정령을 다독여서 그 생명을 돌려주게 해야 한다고 믿는데요. 19가지 그냥 그런 영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안이라면은 그 손목에 붉은 색깔 아니면 흰 색깔의 그 띠를 메고 있거나 아니면 허리에 이렇게 이를 메고 있는 거를 보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띠가 있어요. 빨간색 띠가. 다음. 네, 캄보디아 이제 기독교를 한번 좀 더 포커스 해보자면요. 캄보디아는 기독교는 일단 먼저 프랑스 가톨릭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이제 먼저 뭐 복음이 정해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 개신교 그 복음은 그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고 그냥 1900 something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뭐 1975년도 이제 폴포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크리스천과 캄보디아 목회자를 다 학살을 다는 아니지만 몇 명 남겨주고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도 또 이제 막 되게 많이 억압되어 있고 이러다가 이제 복음의 자유는 1991년 프랑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복음의 자유가 주어졌고요. 그 평화협정은 그 안에서 이제 그 크메르 루시 끝난 다음에 10년간 약간 내전이 있었는데 그 내전을 이제 조금 끝내려고 그런 에펙트로 사인했던 거고요. 많은 복음 교단이 갑자기 또 그때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니까 막 들어와서 막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이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되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래서 되게 좋지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기도 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되게 많이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기를 합쳐서 500명 이상의 한인 선교가 지금 활동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은 네, 그래서 캄보디아 크리스천의 약간 문제점과 그리고 기도 그러니까 할 때 이제 그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는 받는 것에 되게 익숙해 있다고 해요. 처음에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고 했을 때 이제 그게 93년 정도 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캄보디아 사회적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오는 교회를 밀려오는 사람들이 되게 뭔가 필요가 있었고 그 진짜 물질적인 필요 외면할 수 없는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을 선교사들이 뭐 쌀, 뭐 옷, 아니면 약품, 교통비 막 이런 것까지 다 지불을 했는데 캄보디아 교회와 이렇게 성도들의 이렇게 외부의 지원을 받는 걸 되게 약간 당연시 여기는 그런 면도 있다고 하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대체로 보면은 그리고 자신의 것을 들여 헌신하기보다는 받는 것에 익숙해 돼 있고 그리고 약간 의존하는 것이 되게 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체계적인 신앙 훈련이 부족한 게 약간 개방 이후에 이렇게 양육을 받지 못해서 기독교 기관에서 도움을 받거나 일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다 교회 다니고 이러지만 뭐 일을 그만두거나 지원이 끊기면 그럼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버리는 그런 일도 되게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난민 캠프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다시 이제 교회로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천이 되거나 아니면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단들의 침투도 뭐 나바와 같이 그렇고 이해가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이단에 많이 넘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캄보디아에 있는 이단들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뉴 Apostolic Church, 그다음에 구원파라는 그 외 등등등 그게 다 되게 다 많다고 하고요. 다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육적, 정치적, 경제적인 면을 보면요. 현재 인구는 약 한 4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4. 내가 왜 이렇게 그렇구나. 그게 14에서 어떻게 네, 1400. 그래서 여러분이 있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예요. 그래서 18세 이하 인구는 52%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지금 청소년 비율이 너무 높아서 되게 특이한 나라이고요. 문맹률이 23.7이래요. 제가 독일 보면은 막 30, 뭐라고 써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36이었나? 하여튼 근데 14%가 꾸준한 노력으로 그게 떨어졌대요. 그래서 되게 그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 이건 2009년에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프놈펜에서는 7%, 도시 지역에서 23%, 지방에서 28%. 프놈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문맹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해요. 뭐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과 비교해서는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경제적인 그런 구도를 보면요, 되게 의존적인 경제 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 그러니까 벼농사가 메인이고요. 그다음 제조업, 이런 공제업이 그들이 제 메인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산업, 서비스 산업에서는 이제 관광 그래서 앙코르왓 외에도 다른 것을 이제 막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업 기반이 언스테이블, 너무 이렇게 다른 것을 의존하다 보니까 뭐 만약에 뭐 무슨 일이 캄보디아에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러면 뭐 사람들이 관광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언스테이블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인프라는 자체 발전소 건설을 막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전력 부족 현상이 아직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 변화 필요 그냥 그런 거는 뭐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급 기술이 부족하다고 해서 열악한 교육 상황, 그 다음에 교육 훈련에 외국어 교육에 많이 치우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 그런 교육을 하는 것에는 집중을 많이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교육 성기가 무엇일까요? 질문이에요.